안녕하세요, 이편한 패널입니다. 오늘은 ALC 블록과 패널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단력이니, 슬라이딩 강도니, 지진계 순위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C 블록과 패널 자체 강도 비교. ALC 블록과 패널을 비교하는 저희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ALC 블록은 내부에 철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널에는 구조적 특성상 필히 철근을 배근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철근이 들어있지 않는 블록보다 철근이 복배근 되어 있는 패널의 구조적 내구성은 시청자들의 상식적 판단으로 충분히 판가름될 수 있을 듯합니다. 건축 구조상 내구성 비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널조는 블록조보다 훨씬 많은 보강철근을 사용합니다. 보강철근은 패널 내부에 배근되어 있는 철근이 아니라 패널 시공 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LC 블록 구조 설계. 대한건축학회 소규모 건축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르면 ALC 블록을 내력벽으로 사용 시 외벽 코너마다 10mm 이상 철근 4가락을 사용한 묶음을 내력벽 속에 수직으로 배근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력벽의 길이 7m에 하나씩 동일하게 철근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실제 시공 현장에서도 보강철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창문 같은 개구부가 없는 7m 이상 되는 내력벽이 전원주택에서는 흔치 않는 경우라 사실상 코너 부분에만 보강철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전체 바닥 면적에서 내력벽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벽률은 1층일 때 0.072에서 0.084, 2층일 때 0.064에서 0.07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쉽게 설명하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는 내력벽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슬라브 보강철근 배근, 테두리 블록 보강철근 배근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철근, 슬라브 보강철근, 테두리 블록 철근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구조는 대한건축협회 소규모 건축 경량 기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C 패널 구조 설계. 그렇다면 ALC 패널 구조는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블록조와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ALC 패널 시공 시 보강철근은 동일한 면적의 ALC 블록 시공 때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30에서 35평 1층 집일 경우 16mm 보강철근이 500에서 600kg, 59평 2층일 경우 1톤에서 1.2톤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당한 양의 보강철근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ALC 블록조는 코너 부분과 내력벽 7m에 하나씩 10mm 보강철근이 들어가지만 ALC 패널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르면 ALC 패널조는 코너는 물론 패널 이음새인 60cm에 하나씩 10mm 이상 보강철근을 한 가락 이상 보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자형 내력벽에는 10mm 보강철근을, T형 내력벽에는 13mm, 코너에는 16mm를 넣고 모르터 혹은 콘크리트를 사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6mm 보강철근을 일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철근 구입 시 종류별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굵은 철근을 일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LC 패널조는 블록조마다 더 많고 더 굵은 철근이 사용됩니다. 게다가 패널 속에 들어가 있는 복배근 철근까지 환산하면 사용되는 철근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철근을 사용하여 매 패널 사이사이마다 다 넣을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패널의 길이 방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ALC 패널은 600mm에 하나씩, 직경 70에서 125m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수직 기둥을 다 박는 것과 같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ALC 블럭은 코너마다 120mm 이상 내진 보강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것만으로 내진 구조가 끝납니다. 두 ALC 설계 구조가 대한건축학회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패널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만 굳이 어느 쪽이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상식적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터 사춤, 레미탈 사춤? 마지막으로 보강철근이 삽입되는 일명 내진홀에 ALC 전용 모르터를 사춤해야 하나, 콘크리트 레미탈을 사춤해야 하나 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ALC 구조 설계 기준에도 모르터 혹은 콘크리트를 사춤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다만 가능하면 ALC 전용 몰타를 넣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탭니다. 그 이유는 ALC 전용 몰탈의 열팽창 개수와 ALC 열팽창 개수가 비슷하므로 모르터 양생 과정에 생기는 팽창 현상으로 인한 이음새 크랙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몰탈의 압축 강도 또한 14kN 정도이므로 충진재로서의 강도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레미탈과 같은 콘크리트 계열의 사춤 재료는 압축 강도 20kN을 웃돌고 있어 모르터 대비 더 단단하지만 ALC 재료보다 높은 열 팽창 개수로 인해 양생 과정에 생기는 팽창 현상에 의해 이음새 크랙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문 경우임에도 말입니다. 특히 지양해야 할 것은 무수축 몰탈과 같은 충진재를 레진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수축 몰탈의 심한 팽창력 때문에 높은 확률로 레진홀 주변에 크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ALC 패널존은 패널 자체에 복백은 철근이 들어가 있고 16mm 보강 철근이 최소 1개 이상 삽입된 레진 콘크리트 기둥이 60cm에 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ALC 블록존은 10mm 이상 보강 철근이 삽입된 레진 보강 콘크리트 기둥이 코너마다 하나씩 생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건축물의 내진 구조 검토를 실제 해보면 철근 사용량이 많은 패널 조가 실제 필요 강도 대비 훨씬 높은 설계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오버스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개별 사례들을 이 영상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나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용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부 백은 철근, 보강 철근이 많이 사용되는 구조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구조의 내진 성능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ALC 건축의 내진 구조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